아이에게 10년 동안 2천만 원을, 20년 동안에 4천만 원을 연금 계좌에서 증여를 하게 됐을 때 얼마의 자산이 형성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2천만 원은 10년 동안 약 6,6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4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아이의 자산은 무려 약 2억 6,824만 원이 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장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약가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바로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왜 아이에게 한 살이라도 어릴수록 현금 증여를 빨리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찍부터 어린아이에게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두 번의 증여로 총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정기금 평가 증여 방식을 사용하면 2천만 원 이상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특정 기간 불입해서 증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앞으로 불입할 금액에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할인율은 3%입니다. 실제 증여 금액은 2,276만 원으로 한 달에 약 19만 원까지 10년간 적립식으로 연금저축에 납입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270만 원을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효율적인데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증여 방식에 따라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10년 동안 2천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최대치인 4천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마지막으로 매월 19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미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연금 계좌의 한도는 1,800만 원까지죠.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천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할 자산으로는 워런 버핏도 인정한 S&P 500을 추천드립니다. 수익률이 좋은 나스닥 100도 훌륭한 ETF지만 변동성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안정적인 S&P 500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배당금을 매달 재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세 가지 ETF 중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ETF는 조금 더 안정적인 한국에 상장된 S&P 500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중 어느 상품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바로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의 20년 후에 자산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S&P 500의 10년 수익률을 확인해 볼게요. S&P 500도 아주 배당금이 없는 건 아닌데요. 약 1%의 배당금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배당금까지 합한 정확한 수익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탈 리턴이라는 총 수익률을 구하면 되는데요. 토탈 리턴이란 수익과 배당을 재투자한 총 수익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 SCHD의 수익률은 44.18%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에는 총 수익률은 71.28%가 됩니다. 배당금의 재투자가 약 27%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S&P 500의 10년 토탈 리턴 총 수익률은 231.9%입니다. 즉 2천만 원을 아이에게 초기에 증여를 했다면 원금과 수익을 합쳐 6,6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0년 두 번에 걸쳐 4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얼마의 자산이 형성되었을까요? 20년 동안 S&P 500의 토탈 리턴 총 수익률은 910%입니다. 첫 번째 2천만 원은 20년 후에 원금과 수익을 합친 자산은 약 2억 204만 원이, 두 번째 2천만 원은 10년 동안 6,620만 원이 됩니다. 두 자산을 합산하면 약 2억 6,824만 원이 되는데요. 우리는 최대한 장기 투자로 아이에게 복리의 수익을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19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1년에 228만 원이 됩니다. 매년 228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1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2.68%입니다. 이 금액은 10년 후에 약 4,887만 원이 되고요. 매년 228만 원을 자녀에게 20년 동안 증여를 하게 됐을 때 약 2억 262만 원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적립식과 거치식의 방식에서 차이는 약 6,600만 원 정도인데요. 20년 동안 6,600만 원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부모의 부담감이 확 덜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단 19만 원으로 아이에게 자산 형성을 하는데 큰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금계좌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금에 대한 당장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복리 효과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원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연금저축과 직접 투자에서 장기 투자의 과세 이연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연금저축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된 자금 중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돈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증여한 원금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원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단,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는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저는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고요? 사람은 통장에 자유로운 돈이 있으면 쉽게 꺼내 쓰게 됩니다. 특히 과대 소비를 할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20대 초반이라면 돈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어려운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인출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하는데요. 연금저축에 계속 넣어둘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돈이 필요하게 되면 연금계좌는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22%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가 더 아이에게 어울리는 증여 방식인 거죠. 2023년부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자녀의 연금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데요. 하지만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친권자의 신분증과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세 기본 증명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만 갖추고 있으면 자녀의 연금계좌를 손쉽게 개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일찍부터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도 하고 장기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